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나 생각이 좀 예상치 못한 길, 우리가 흔히 곁길이라고 부르는 그런 길로 빠질 때요. 그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떤 숨겨진 가치,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야기가 곁길로 셀 때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고경태 작가의 인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 네네. 이 자료를 보면 뭐 일상 대화나 회의 아니면 더 크게는 인생 교육 같은 데서 우리가 곁길 어떻게 만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혹시 다른 의미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탐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 목표는 이거예요. 왜 우리는 대화가 옆길로 새거나 생각이 막 다른 데로 가면 불편해하고 심지어 시간 아깝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바로 그 곁길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통찰이나 뭐 창의성 그리고 더 깊은 이해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그럼 이 곁길 속에 숨겨진 보물 한번 같이 찾아 나서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보통 곁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아, 저만 해도 그래요. 진짜 중요한 회의인데 누가 갑자기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불쑥 꺼내면 속으로 저분 왜 저러시나 집중 좀 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네, 있죠. 아니면 친구랑 막 심각한 고민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3000% 빠져요. 그러면 그래서 원래 하려던 얘기가 뭐였지 하면서 막 초조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반응 아주 보편적이죠. 근데 자료는 그 근원을 좀 파고드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성격 탓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좀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통제력 상실이요? 네. 예측 가능한 결과를 선호하고 계획에서 벗어나는 건 그냥 비효율이다. 이렇게 딱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결과 중심, 효율성 막 따지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더 그렇고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진짜 곁길은 비효율적이기만 할까? 여기서 이제 고경태 작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아주 강렬해요. 아, 그 문구요? 네. 기획 아이디어는 가끔 적군이 매설한 지뢰처럼 밟힌다.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발언한다. 이야, 저 이 문장 읽고 진짜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하하, 그렇죠. 오히려 곁길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발견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생각이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잘 닦인 큰 길에서는 못 보던 풍경이 좁은 골목길에서 확 펼쳐지는 것처럼요. 비유가 좋네요. 이게 바로 아하 하는 그런 창의적인 통찰, 번뜩이는 순간과 연결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아, 그 자료에 나온 교사 일화도 딱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저도 인상 깊었어요. 동료 교사랑 학생 문제로 상담을 하다가 대화가 갑자기 그 동료 선생님의 어린 시절 경험담으로 확 흘러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글 쓴 분도 얘기가 왜 이리로 갔지? 하고 좀 당황했는데 근데 바로 그 곁길 대화를 통해서 그 동료 선생님이 가진 어떤 깊은 공감 능력,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이해가 결국은 글쓴이 자신의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았다고 하고요. 이야, 이 일화가 진짜 곁길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선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깊이 있는 이해죠. 깊이 있는 이해. 네.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의제나 본론보다 그냥 옆으로 슬쩍 새어나간 듯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진짜 동기나 뭐 감정 아니면 숨겨진 어떤 상처 같은 걸 더 분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표면적인 대화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진솔한 소통은 오히려 곁길에서 이루어지는 걸지도 몰라요. 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곁길을 불편해하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계획대로 안 흘러가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잘못대로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그 불확실함 자체가 그냥 불안한 거죠. 맞아요.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네. 근데 바로 그 통제하고 싶은 욕구, 예측 가능한 결과만 딱 추구하려는 그 성향이 역설적이게도 창의성이나 발견의 공간을 막 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경고합니다. 아, 질식시킨다.
역사 속의 위대한 발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니실린, 포스트잇,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 상당수가 아주 철저한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네요.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 많죠. 네, 예상치 못한 실수나 정말 우연한 곁길에서 얻은 발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곁길을 딱 차단하는 건 어쩌면 예상치 못한 행운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랑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아니, 네, 뭐라고요? 하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나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때 반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딱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 하나는 당황스러운데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것. 다른 하나는 이건 뭐지? 하는 호기심으로 그 낯선 곁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 그 선택의 기로가 핵심이에요. 전자는 안전하고 익숙하죠. 하지만 새로운 걸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후자는 어떤가요? 물론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요. 불확실하죠.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이 익숙함과 미지의 것 사이에서 선택하며 사는 셈인데 자료는 그 곁길로의 탐험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이 곁길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목회 상담 사례가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웠죠. 상담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바로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뭐 날씨 얘기, 자녀 얘기, 심지어 어제 본 드라마 얘기 이런 곁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처럼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그냥 불필요한 서론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험이 쌓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곁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마음의 준비 운동 같은 역할을 하고 준비 운동? 네, 때로는 그 안에 진짜 고민의 실마리나 상담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는 걸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누구랑 대화할 때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새는 것 같아도 바로 됐고 이렇게 끊거나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낼까 하고요. 어쩌면 그 곁길 속에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중요한 맥락 이런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관계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기획회의처럼 창의성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곁길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자료에서도 브레인스토밍 예를 들면서요. 맞아요. 주제랑 좀 동떨어져 보이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건 우리 주제랑 안 맞는데요? 하고 딱 잘라버리는 대신에 네, 보통 그렇게 하기 쉽죠. 흥미로운데요? 그게 우리 주제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열어두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뭐 애플 아이폰이 처음엔 전화 기능 없는 음악 플레이어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거나 넷플릭스가 DVD 대여라는 본업의 곁길에서 스트리밍이라는 미래를 발견했다는 사례들을 보면 진짜 설득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 좀 엉뚱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아이디어를 너무 빨리 저건 쓸모없어 이렇게 재단해버리는 습관. 이걸 좀 경계해야 해요. 자료는 그런 곁길 아이디어 속에 종종 혁신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혁신의 씨앗? 네. 중요한 건 당장의 연관성보다는 그 아이디어가 가진 새로운 관점이나 어떤 가능성, 이걸 포착하는 열린 태도겠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곁길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꿈꿨던 길, 계획했던 경로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네, 그럼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실패작인가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고요. 맞아요. 좌절하기도 하고. 네, 근데 자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관점의 전환을 제안해요. 돌이켜보면 바로 그 원치 않았던 것 같던 곁길에서의 경험, 예상치 못했던 만남과 배움,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나고 보면 다 의미가 있었던. 네, 어쩌면 실패라고 여겼던 그 길이 실제로는 나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든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멋진 해석인데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나는 곁길에 잘못 들어섰어 이렇게 느끼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좌절 대신에
이 길 끝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져보라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메시지네요. 근데요, 이런 곁길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포용하려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바로 시간적 여유 혹은 마음의 여백이요. 거나 너무 빡빡한 일정 속에 있으면 어떤 작은 벗어남도 그냥 위협이나 방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관광지를 막 찍어야 하는 패키지 여행처럼요. 그런 여행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골목길의 매력을 즐길 여유가 없죠. 네, 정확합니다. 효율성만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마치 고속도로만 계속 달리는 것 같아서 길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다 놓치기 쉬워요. 음, 그래서 잔류는 의도적으로라도 삶의 스케줄에 여백을 좀 만들어두라고 제안합니다. 그 빈 공간,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뜻밖의 발견, 그리고 깊은 성찰 같은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긴. 어쩌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여백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태도로 경청을 이야기해요. 그냥 듣는 행위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듣기요. 네, 경청. 이것도 참 중요하죠. 상대방 이야기가 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막 흐르거나 심지어 좀 두서없고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릴 때조차도 아,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네 하고 속으로 필터링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는 태도.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하지만 학생의 엉뚱한 질문 속에 번뜩이는 통찰이 숨어 있을 수 있듯이 곁길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에 핵심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어쩌면 이야기가 본론에서 벗어나 곁길로 딱 접어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귀 기울여야 할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호요? 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호기심으로 듣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곁길은 주의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주의력을 요구하는 기회인 셈이죠. 이쯤에서 이 자료가 곁길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 그 관점을 한번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 자체의 입장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에서요. 네,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인생이나 대화를 목표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직선 경로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구불구불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정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곁길로 빠지는 것을 시간 낭비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배움의 과정, 혹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발견하는 기회로 바라보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후반부에 보면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려고 종교적인 비유나 인용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바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시간이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시간 같은 걸 일종의 의미 있는 곁길로 해석하면서 그곳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성경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 종교적 신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을 명확히 해야죠. 단지 이 자료가 곁길이라는 현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자료에 담긴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충실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화든 생각이든 혹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그 곁길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길을 잃었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불편함 너머에는 사실 더 깊은 이해, 또 예상치 못한 발견, 창의성의 불꽃, 그리고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료가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특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 곁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짜인 계획이나 의도된 학습 경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는 그 곁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아하의 순간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거죠. 곁길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기꺼이 탐험하는 태도가 어쩌면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훨씬 더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 대화나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혹은 애써 세운 계획이 틀어져서 아, 나 곁길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곁길이 나에게 주려낸 예상치 못한 선물은 무엇일까? 라고요. 그 곁길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